다음 발표로는요, 이혜미 선생님께서 가타카나로 쓰는 저항, 사키야마 다미의 오키나와 문학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전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해주신 가타카나로 쓰는 저항 사키야마 다미의 오키나와 문학에서 나타나는 일본어 전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문자 체계는 크게 한자, 가나, 로마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자로 구성이 됩니다. 가나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개의 표음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히라가나는 현대 일본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에 붙어서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가타카나는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동식물명 등 주변적 요소를 표기하는 문자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가타카나가 단순한 표기 기능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석 2022는 메이지 시대 이후에 가타카나가 소수자성의 표지로도 기능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로버트슨 2022는 일본어 문자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진보적이었다, 야만적이었다, 일본적이었다, 외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키나와 문학은 소수자 작가가 지배적 문자 체계를 어떻게 전유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저항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오키나와는 1879년 류큐 처분을 통해 일본에 강제 편입된 이후 체계적인 언어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방언을 사용한 아이에게 나무 폐차를 걸게 하는 방언찰 제도를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류큐어 사용을 금지하였고요. 전 시기에는 간첩 방지를 명목으로 오키나와 사용을 감시하는 등의 언어 억압을 받았는데, 이러한 억압은 오키나와인들에게 깊은 언어적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에서 오시로 타츠히로와 히가시 미네오와 같은 선행 작가들은 방언을 작품에 도입해서 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오시로 타츠히로는 가메코바카라는 책에서 실험적 방언을 접근법을 개척을 하였는데, 표준 일본어와 오키나와 언어 요소의 균형을 맞춘 혼성 언어를 창안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가시 미네오는 오키나와 소년에서 루비 주석을 혁신적으로 사용해서 이러한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루비 주석은 한자 위에나 옆에 작은 가나 문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진정한 오키나와 표현을 보존하면서도 일본 본토 독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시도들은 오키나와어를 표준 일본어의 단순한 보조물로 위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메코바카에 있는 실험적 방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기적인 언어였으며, 그리고 오키나와 소년에서는 언어적 위계를 재생산한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키야마 다미는 오키나와 문학 표현의 기존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독보적인 작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고토바노 우마레루 바쇼, 말이 태어나는 장소라는 곳에서 그녀는 의도적인 언어 파괴를 통해 표준 일본어를 테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론을 시마코토바, 즉 오키나와 방언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키야마는 오키나와 언어 요소가 표준 일본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이를 변형시키는 독특한 문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사키야마 연구들은 사키야마의 독특한 언어 중에서도 특히 가타카나 사용이 주로 리듬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해왔습니다. 시바구치 같은 경우에는 가타카나 전체를 보고서는 5가지로 분류를 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분류가 기준이 불명확하였고요. 그리고 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세종 2019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리듬 효과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현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하였지만, 이것은 개별 사례의 분석에 그친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무라카미 2021에서는 언어의 물질성과 수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지만 문자가 가타카나와 히라가나 한자로서의 문자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오노마토페, 리듬 중심의 언어 연구로서 가타카나 표기의 대명사나 어휘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부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키야마의 가타카나 사용은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 현저하게 강화되었다는 오세종 2919의 지적에 따라서 사키야마 다미의 소설인 트키야 아랑, 운주가 나사키, 그리고 쿠자 겐시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작품은 사키야마의 언어 실험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들입니다. 텍스트 추출과 분류 체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파이썬 기반 OCR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하였고요. 수작업 규정을 거쳐서 가타카나 표기 어휘를 전수 수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DF2 이미지 라이브러리와 텍서렉스 4X의 일본어 세로 쓰기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디지털화했고 가타카나 표기 어휘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추출된 가타카나 표기 어휘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했고, 분류 시에는 미리 설정된 이론적 틀을 적용하기보다는 데이터 자체에서 기납적으로 범주를 도출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 7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범주를 나눴을 때 먼저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외래어, 지명, 동식물명, 그리고 인명, 방언 표현, 가타카나 표기 대명사, 그리고 가타카나 표기로 된 어휘 이렇게 7가지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부터 인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현대 일본어의 규범적 가타카나 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그런데 5에서 7은 비관습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던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는 대명사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는 어휘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타카나 표기 어휘와 방언 표현의 구분은 어원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방언 여부는 오키나와 원어민 화자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양적 분포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숫자가 몇 종류의 가타카나 어휘가 발견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양을 뜻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횟수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퍼센트 이런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작품에서 총 2,674개의 가타카나 표기 어휘가 추출되었고요. 총 출연 횟수는 7,862회입니다. 범주별 분포를 보면은 의성어 의태어가 1963회로 25%, 가타카나 표기 어휘가 24.6%, 가타카나 표기 대명사가 16.2%, 외래어가 14.3%, 방언 표현이 13.8%, 인명이 3.6%, 지명 동식물명이 2.5%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상 한자나 히라가나로 표기되는 어휘를 가타카나로 전환한 비관습적 표현, 가타카나 표기 대명사와 가타카나 표기 어휘, 이 부분이 전체의 40.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사키야마가 가타카나를 사용할 때 표준 일본어 문자 표기 규범에서 크게 이탈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키야마의 작품에서는 통상 한자나 히라가나, 이렇게 한자나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인칭대명사가 가타카나로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와타시나 아타시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또는 히라가나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와타시나 아나타 이런 식으로 가타카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뜻하는 왕, 또 너를 뜻하는 야, 당신을 뜻하는 운주, 이와 같이 오키나와 방언 대명사도 가타카나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와탄시, 아탄시, 와타메타시, 아타메시 등과 같이 대명사의 음성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의 자아가 해체되거나 혼란 상태에 빠지는 장면에서 주로 등장하는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 인물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대명사가 서사 전개에 따라서 표기 문자가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문자 전환은 서사 전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문으로만은 그 양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본절에서는 운주가 나사키라고 하는 작품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서사 흐름에 따른 문자 교체 양상을 서술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의문의 소포를 받고 거기에 쓰인 장소를 향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여정 중에 주인공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점차 그 땅이 흡수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에 흡수되어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사 구조는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주인공과 땅이 새겨진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인물들, 이렇게 두 집단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대명사의 문자 선택은 화자가 섬의 집합적 기억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라가나는 표준 일본어 화자로서의 사회적 자아를 의미하고요. 표준어 기반 가타카나는 섬의 기억과 연결하는 상태를, 그리고 방언 기반 가타카나는 섬의 기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하나가 된 상태를 표지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층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주인공이 서사 전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층위가 이동을 하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음부터 층위 고정을 해놓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이 서사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대명사 사용을 보시면, 서사 초반 주인공은 예 1과 같이 히라가나로 여기에 와타시, 그리고 아나타타치, 와타시, 이런 식으로 히라가나로 자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추는 전통춤에 참여를 하고 섬의 이야기와 교감을 한 후에는 예 이와 같이 여기 아나타타치라는 식으로 가타카나로 전환이 되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반부에 이르러서는 타자를 운주라고 하는 오키나와 방언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자아의 경계가 해체되는 그런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성과 관련된 인물들은 처음부터 특정한 층위에 따라서 고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배달부나 전령은 처음부터 와타시라고 하는 이렇게 가타카나를 통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배달부나 전령들은 주인공들을 섬의 기억으로 이끄는 연결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가타카나로 문자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층이자 지하우인 큐무라에 존재하는 환각 속 인물인 오토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방언 대명사인 왕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부와 전령은 타자와 섬의 기억을 전달하는 존재이며, 오토코는 외부와 단절된 섬의 기억 속 존재입니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서사적 설명이 전혀 없이 문자만으로 섬의 기억과 연결된 존재인지, 섬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인지와 같은 자신 정체성 위치를 즉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명사의 문자 전환은 화자의 정체성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사키야마의 문자적 전략은 대명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어휘에도 확장됩니다. 가타카나 표기 어휘는 통상 한자나 히라가나로 표기되는 단어를 가타카나로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기법인데요. 이 유형은 아까 전체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전체 가타카나의 24.6%를 차지합니다. 이것들만 모아서 분류를 해봤을 때 먼저 의미적 측면에서는 히토, 사람, 요소모노, 외지인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정체성과 인격이라는 것으로 그룹핑을 했고요. 또 시마, 섬, 마치, 마을, 무라, 촌락 이런 식의 단어들은 장소와 공간, 그리고 고토바, 기억, 말, 기요크, 기억, 우타, 노래 이런 식으로 언어, 기억, 서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대기,訓練, 적 또는 훈련 이런 식의 단어들도 가타카나로
표기된 어휘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갈등과 훈련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미, 아픔 또는 무장, 무찬함 이런 것들은 감정과 평가라는 어휘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5가지 의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통상적으로는 히라가나나 한자로 표기되는 단어들을 사키야마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가타카나로 전환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형태적 측면에서 또 다시 나누어 보면은 직접 전환, 음성 변형, 혼종, 신조어 3가지 패턴이 관찰됩니다. 먼저 직접 전환은 표준 일본어 단어를 음성 변형 없이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쿨넷이라고 하는 훈련을 그리고 고토바라고 하는 고토바 이 의미는 동의하지만 가타카나 문자로 바꾸면 독자로 하여금 그 일상적인 단어들을 유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성 변형은 의미핵을 보존하면서 음형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구자켄시코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 패턴은 할머니나 노파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원래 오바라고 하는 말인데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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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이런 식으로 변이형을 생성합니다. 후츠도 후츠, 또 후츠, 후츠, 후츠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들은 의미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리듬적 질감과 음향적 낯설음을 도입해서 마치 다른 음문 체계를 통해서 발음되는 것 같은 단어들을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종 신조어는 표준 일본어와 오키나와어 요소가 결합하거나 기존 단어를 급진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출하는 작가의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 파나스 같은 경우엔 표준어의 군단을 의미하는 군단, 그리고 오키나와의 파나스를 융합해서 군단 파나스, 군단들의 이야기, 집단적 소문이나 서사를 지칭하는 용어를 만듭니다. 이 용어들은 표준 일본어 사전에도 오키나와 방언 사전에도 어디에도 없는 작가의 조어로서 소설에 상상된 세계에 속하는 어휘로 기능을 합니다. 가타카나로 표기가 전환된 어휘의 중요한 기능은 동일한 의미 내용이 화자에 따라서 다른 문자로 나타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운즈가 나사키에 있는 하나의 예문을 가져왔는데 주인공이 희망을 표기를 할 때 일반적인 표기법인 한자를 사용한 반면 섬의 인물들은 이것을 가타카나인 키보로 반복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 전환은 동일한 단어가 두 화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키야마의 언어 사용은 일종의 게릴라전을 구성해서 시마코토바, 즉 오키나와어를 활용하고 가타카나를 전복의 도구로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토에서 건너온 이질적인 언어인 일본어의 시선으로 오키나와를 그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사키야마는 익숙한 단어들을 가타카나로 표기해서 일부러 낯설게 만드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일본어의 규범과 기대를 뒤집음으로써 표준 일본어가 지닌 당연함을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사키야마는 가타카나의 사용을 할 때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해왔던 리듬적 효과를 넘어서서 소수자 정체성 표현과 언어적 저항을 구현하는 체계적 도구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사키야마는 이러한 자신의 언어 전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마코토바로 테러를 한다. 일본어라는 적의 진지 안으로 침투해 폭발시키고 적과 뒤섞여 가짜시를 한다. 처음에는 서로 싫어서 싸워도 좋지만 싸운 뒤에는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차시란 오키나와 전통 춤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뒤섞여서 하나가 되는 역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히라가나에서 표준어 기반 가타카나로 그리고 다시 방언 기반 가타카나로 대명사가 이행하는 것은 바로 이 가차시의 과정을 언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키야마의 가타카나 전략은 단순한 파괴나 거부가 아니라 표준 일본어와 오키나와가 뒤섞이면서 새로운 언어적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연구가 주로 리듬과 미학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가타카나가 소수자 정체성 표현의 도구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한 점,
개별 텍스트 해석에 의존하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새 작품에서 수집된 7,862개의 가타카나 사용 사례를 귀납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양적 근거에 기반한 분석을 시도한 점, 그리고 문자 선택이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표현 및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키야마라는 작가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소수자 집단의 언어적 표현으로 분석을 확장함으로써 소수자 서사와 그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